그녀는 정체를 숨긴 채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려야만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박영호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늦여름 붉은 노을이 잔치 풍경 위로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는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지고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혜자는 낡은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쟁반에 떡을 담아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혜자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감돌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떡 좀 더 가져왔어요. 한 어르신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혜자 씨 아니야? 떡이 아주 꿀맛 같네. 덕분에 잔치 분위기가 더 사는구먼. 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녀가 다음 테이블로 향하려던 순간 누군가 앞을 막아서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떡 맛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놀란 듯 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랫동안 사셨나 봐요. 성함이 네, 저는 강혜자예요.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영호는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20년이라 이 동네 토박이시네요.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맛있는 칼국수집을 알아놨는데요. 혜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저녁은 이미 약속이 있어서요. 영호는 순간 멋쩍은 듯 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식사해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혜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고 볼펜으로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자 씨. 오늘 덕분에 즐거운 잔치였어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가 혜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뜨자 혜자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밤 혜자의 집. 혜자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자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몇몇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또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 걸까? 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호는 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공원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혜자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원에서 30분 뒤에 만나요. 혜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는 영호가 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환한 미소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자 씨, 어서 오세요. 혜자 씨를 닮은 아름다운 꽃을 찾았어요. 영호는 혜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영호 씨.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영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혜자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함께 식사라도 하실래요? 혜자 씨가 좋아하실 만한 파스타 맛집을 알아뒀는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호 씨. 내일 저녁에 함께 식사해요. 혜자는 영호와의 데이트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파스타 전문점에서 영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혜자 씨, 제가 과거의 형사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혜자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사요? 네, 강력반 형사였어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영호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미해결 사건에 대해 혜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사건은 끔찍하게 잔혹했습니다. 영호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퇴 후에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늘 괴로웠습니다. 혜자 씨에게 이런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게 망설여졌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혜자는 영호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픔과 영호의 죄책감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저도 숨겨둔 비밀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영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결심을 하지만 두려움 또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혜자와 영호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새벽 혜자의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그녀의 얕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꿈속에서는 40대의 김순희가 어두운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불안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순이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순이는 좁은 골목길 구석에 몸을 숨겼지만 곧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20년 넘게 숨겨왔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순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자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대에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은 혜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혜자는 동네 공원에서 영호와 마주쳤습니다. 영호는 혜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자 씨,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람 쐬러 나왔어요. 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잠깐 걸으실래요? 혜자 씨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혜자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네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혜자는 영호의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혜자는 영호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호는 혜자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자는 영호를 진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영호 씨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영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혜자 씨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혜자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푹 쉬세요. 시간이 흘러 혜자와 영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자는 영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늦은 오후 황금빛 햇살이 지평선으로 기울어지는 시간, 박영호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삶의 활력소는 매일 아침 혜자와 함께하는 산책과 가끔씩 찾아오는 옛 동료들과의 술자리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력계 최 형사였습니다. 박 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최 형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형사, 웬일인가? 이런 데까지 찾아오고. 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형사는 영호의 옆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전에 형사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직접 담당하셨던 김순희 실종 사건, 그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순희 실종 사건은 그가 강력반 팀장으로 숱한 사건을 해결하던 시절 유력한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은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실종된 여인, 뚜렷한 단서도 없이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은 영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의 짐처럼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순희 사건이 왜 갑자기?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희 씨의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그게 정말인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걸이 사진을 감정한 결과 김순희가 평소에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수사 기록은 방대하지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팀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셨으니 혹시 기억나는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 넘은 사건, 희미해진 기억. 하지만 김순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켠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형사로서의 직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영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단서나 용의자, 혹은 특이했던 점이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최 형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수많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며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김순희 사건 해결에 실패했던 뼈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글쎄,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한번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봐야겠군.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 당시 주변 인물들을 탐문 수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지. 최 형사는 영호의 말을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용의자로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용의자. 당시 김순희 씨에게 스토커처럼 접근했던 남자가 한 명 있었어. 이름은 아마 박 씨였던 걸로 기억해. 하지만 그 남자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어. 영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영호에게 손수 만든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평소 좋은 요리 솜씨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영호 역시 종종 그녀의 정성 어린 음식을 맛보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혜자가 건네는 반찬을 받으며 김순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도 힘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최 형사를 만났소. 예전에 내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담당했던 미해결 사건, 김순희 실종 사건 때문에 찾아왔더군. 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 그 사건 다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잊고 우리 둘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영호는 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자 씨, 나도 혜자 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소. 하지만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형사로서의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 없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오. 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호에게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영호 씨가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제발, 제발 그만둬요. 혜자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요? 영호는 혜자의 반응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자 씨, 혹시 김순희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소?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더욱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영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그만 물어봐요. 혜자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영호는 홀로 남겨진 채 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자의 불안한 모습은 영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사건 해결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은퇴한 노년의 형사로서 다시 한번 진실을 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자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자의 과거는 두 사람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불안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혜자를 안심시키고 동시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혜자의 과거와 김순희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형사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영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20년 전 김순희 실종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자료에 언급되었던 김순희의 소지품 목록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의 뛰어난 기억력은 희미한 단서들을 조금씩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50대 베테랑 형사였던 영호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날카로운 직감과 냉철한 판단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문득 며칠 전 혜자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혜자의 젊은 시절 앨범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자는 쑥스러워하며 앨범을 감추려 했지만 영호는 예전 그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앨범 속 한 장의 사진, 혜자가 젊은 시절 착용했던 달과 별 모양이 함께 새겨진 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영호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순희 실종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김순희의 특징이 바로 그 달과 별 모양이 함께 새겨진 은 목걸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대대적으로 목걸이를 찾아 나섰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항상 그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라고 믿었거든요. 김순희의 친구는 슬픔에 잠겨 증언했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혜자의 집 앞에 도착한 영호는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영호. 영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자 씨, 혹시 며칠 전에 봤던 앨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앨범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혜자는 마지못해 영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영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호는 앨범을 펼쳐 혜자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혜자가 달과 별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가리키며 혜자에게 물었습니다. 혜자 씨,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혜자는 사진 속 목걸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전에 샀던 거예요. 혜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자 씨, 20년 전 김순이라는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소. 그 여자는 항상 달과 별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혜자 씨가 하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소. 혜자 씨, 이 목걸이 혜자 씨 것이 맞습니까? 영호는 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자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혜자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자 씨, 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영호는 혜자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혜자는 흐느끼며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김순희입니다. 영호는 혜자의 충격적인 고백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만나 호감을 느끼던 그녀가 자신이 쫓던 사건의 피해자였다니. 두 사람의 관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 앞에 20년 전의 어두운 과거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영호는 혜자의 숨겨진 진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밤, 두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영호는 형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혜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녀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슬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여명이 도시를 감싸 안을 무렵 영호는 스탠드 불빛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김순희 실종 사건 아니, 이제는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제가 김순희입니다. 그 고백은 영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혜자의 집을 나선 후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혜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채 살아온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감춘 채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 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퇴했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혜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혜자를 만났습니다. 혜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카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얼굴에는 지난 20년간 겪었을 고통과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슬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았습니다. 혜자 씨, 영호의 부름에 혜자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혜자 씨, 힘들었을 텐데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요? 영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혜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영호 씨까지 잃게 될까봐. 지난 20년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영호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혜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혜자 씨, 이제 혼자가 아니오. 제가 혜자 씨 곁에 있소.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혜자 씨를 지켜줄 거요. 영호의 따뜻한 위로에 혜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혜자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혜자와 영호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호의 예전 동료 형사들은 그를 걱정하며 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혜자는 과거를 숨긴 채 영호를 속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호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그 여자는 20년 동안이나 신분을 속이고 살았잖아. 혹시 뭔가 숨기는 게 더 있을지도 몰라. 예전 동료 장수용은 영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수용은 혜자가 과거의 거대한 기업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여전히 그 기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아, 혜자 씨는 피해자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 나는 혜자 씨를 믿어.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혜자 씨의 과거가 밝혀지면 너도 곤란해질 수 있어. 혜자 씨가 비리에 연루되었던 김 회장의 숨겨진 딸이잖아. 특히 과거 권력을 휘두르던 기업과 관련된 일에 연루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을 거야. 20년 전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 거기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장수용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김 회장은 결백했어.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신분의 위협을 받아왔고 그 때문에 딸의 존재도 위험에 처할까봐 감춰왔던 거야. 하지만 그녀가 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거대 기업 측에서 알게 되면서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 영호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혜자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20년 전에 실종됐던 김순이래.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과거를 숨기고 우리를 속였어. 혹시 기업에서 돈이라도 받은 거 아냐? 저런 여자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해.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 그 기업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났다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험담에 혜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원망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밤 혜자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호 씨에게 짐만 될 뿐이에요. 영호 씨는 저 때문에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혜자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혜자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혜자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혜자 씨 없이는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혜자 씨 곁에 있을 거요. 영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자 씨, 세상은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 당신 아버지, 김 회장님은 거대 기업의 음모에 희생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을 밝힐 유일한 사람이죠. 영호의 말에 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아버지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고 도망친 파렴치한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고 지금은 거대 기업과 그녀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큰 기업의 말을 믿고 저를 손가락질할 뿐이에요. 혜자의 절망적인 외침에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자 씨, 나를 믿어주시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혜자 씨를 사랑하오. 그리고 20년 전 그 기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요. 혜자 씨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혜자 씨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요. 영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몇 달 전부터 그녀의 삶에 따스한 빛을 비춰준 남자 박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혜자를 다독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혜자 씨,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 있으니.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혜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작은 USB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자 씨, 이걸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아버님은 저의 은인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혜자와 영호는 남자가 건넨 USB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누구실까요? 혜자의 물음에 영호는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USB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와 영호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USB 안에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김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영상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 기업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잃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맞소, 혜자 씨. 이제부터 시작이요.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서 거대 기업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낼 거요. 혜자는 영호의 도움을 받아 USB 속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자와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직접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혜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20년 전 겪었던 고통과 거대 기업의 음모, 그리고 USB 속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호는 혜자의 곁에서 그녀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혜자의 용기 있는 고백과 충격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거대 기업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습니다. 혜자를 응원하는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거대 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과 USB 속 영상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마침내 거대 기업의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김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거대 기업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진실되고 용기 있는 모습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영호는 법정에서 혜자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거대 기업의 회장은 20년 전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져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몰락했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혜자는 2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여성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혜자는 영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혜자 씨. 저는 그저 당신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혜자는 영호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영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자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혜자의 곁에서 그녀를 묵묵히 응원하며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혜자는 가끔 USB를 건네주고 홀연히 사라졌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딘가에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